한국일보 12월 31일 마지막 기사는 일면 기사는 뭐냐면은 박근혜도 청산 대상 친박 퇴출 꺼낸 임명진 이야기네요. 임명진은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죠. 최경환, 이정현 등 향해 직격탄 정치적 책임지고 자진 탈당을 비대위원장직 사퇴 배수 진도 6일까지 결과 보고 거취 결정 친박계 당 분열 초래 강력 반발. 자, 성완종 리스트 의혹 대 김기춘 자료 모두 파기했다. 이런 기사도 있고요. 임기 3주 남긴 오바마의 초강수 대선 해킹 러시아 전방위 제재 요거는 외교관 35명 추방한 거 등 긴급 행정명령 친러 트럼프 외교부상의 타격 예상. 네, 그런 이야기들이 일면입니다. 이면입니다. 러시아 트럼프의 미국 곧 온다. 보복 수위 조절. 러시아 범죄자 해커까지 과학부대로 영입. 미국 의회 러시아 해킹의 강경 트럼프 즉각 무효 확인 부담. 뭐 요런 기사가 이제 이면 전체를 꽉꽉 채우고 있습니다. 한 면은 대선 전망인데 2017 대선 전망 표지에 오른 사람이 지금 문재인, 반기문, 이재명, 안철수, 안희정 이렇게 5명입니다. 반기문 겐셔 아이젠하워 모델로 중립시대에서 대통합 전략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있고요. 대권주자를 찾아라 보수신당의 고민. 그 유김당은 반기문밖에 답이 없어요. 김무성이나 유승민 지금 쫄보들이 나와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전국이 아니에요. 박근혜 사건이 안 터졌다면 아마 둘 다 가능했겠죠. 어쩌면 가능했겠지. 임기단 축결론 제3지대 묶을 골이 될까. 세 가지 일단 이제 한국일보에서는 그 논점을 세 가지로 묶어놨는데 첫 번째는 반기문 귀국 후의 행보입니다. 두 번째는 개헌 세력의 결점이고 세 번째는 분당 파괴력 발휘할까라는 겁니다. 셋 다 뭐 타당한 주장이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죠. 자, 뒤에도 다른 그게 있네요. 또 5명이 또 있는데 박원순, 유승민, 원희룡, 오세훈, 남경필, 김무성은 아예 없네. 자, 입지 굳힌 문, 야권 집중 견제, 극복 호남 민심 회복이 과제. 여기도 3개가 있는, 여기도 이제 논점이 또 3개가 있는데요. 자, 대선 재수 성공할까? 대선 재수 성공할까? 이건 뭐야? 이건 이제 문재인 관련 이야기고. 자, 그 다음에 민주당 비문주자 전략. 요거는 이제 박원순, 이재명 등등에 대한 얘기죠. 자, 제3지대. 그 다음에 범연대 전략 통할까? 요거는 그 범연대 전략이라는 거는 이제 국민의당 쪽 이야기인데, 근데 국민의당 새끼들이 사고 칠 거라고 내가 누누이 얘기했었었는데 그 결국에는 아마 비박당하고 같이 갈 거예요. 유김당하고 국민의당 같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그쪽에서 반기문이 나올 거라고 난 생각을 해요. 친박은 그냥 쩌리가 될 거임. 합친다 그러면 아마 비박 쪽에다 힘을 보태긴 하겠지만은 근데 아마 그냥 쩌리가 될 겁니다. 결정적인 역할은 못할 거리 이제. 자, 오면입니다. 오면도 역시 대선 전망인데 탄핵 정국 안티새누리 급증 이번엔 야로 기울어진 운동장 구도.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이 지금 46.9%입니다. 국민의당이 이제 26.3%, 그 다음에 여당이죠. 새누리당인가? 새누리당 10.5%, 무당파가 7.6%인데 정의당은 씨발 나오지도 않네. 나오면 좀 얘기해 주려고 기대했었었는데. 자, 그리고 호남에서는요. 민주당이 30.5% 지지율, 국민의당이 15.0%입니다. 일단 민주당이 강세긴 한데 반드시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밥상을 엎어버릴 놈들이 나올 겁니다. 그 사람들을 조심해야겠죠. 가장 안심할 때가 가장 뭔가 일이 잘 되고 있어 아주 안심하고 있을 것 안심해도 될 것 때가 가장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있을 때예요. 자, 영호남 지역 대결구도 흔들 여권에 옐로카드 보낸 5060 마지막엔 누가 웃을지 안개. 문재인, 반기문 등 대선주자 압도적인 키플레이어는 없어. 보수 중도 진보 각 진영별 이합 집산에 따라 승패 갈릴 듯. 근데 보면은 재밌는 게 아까 또 있는데 영남의 여당 지지율입니다. 야당 지지율은 안 나오고 여당 지지율만 나오는데 대구 경북은
지금 6월 달에는 46.8%였는데 지금은 20.1%까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부산 경남은 6월 달에는 34%였는데 지금은 15.9%까지 떨어졌습니다. 재밌는 게 근데 2월 달에는요, 올해 2월 달에는 대구 경북은 57.9%, 그 다음에 부산 경남은 51.3%로 둘 다 이제 과반수가 여당을 지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6인당이 이제 공식적으로 창당되고 나면 또 지지율이 어떻게 흔들릴지를 한번 우리가 추이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새누리당 지지를 처리한 사람들은 대체로 다 6인당 쪽으로 갈 거예요. 국민의당은 태생상 절대로 제1주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걔들은 항상 두 번째 선에서 머무를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도 거기 만족할 겁니다. 왜냐면은 그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남으면 좋은 거거든.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자, 6면 박근혜 측 세월호 당일 결재 많아 기억 가물가물 논란 일자 오보 번복. 무슨 기자회견이 장난도 아니고. 박근혜 측 행적 자료 제출 미뤄 양측 재판 빠르다 지연 요청에 재판부 변호인 많으니 대비 일축. 3일 첫 변론 기일 등 일정 고수. 5일 2차 변론 기일서 본격 변론. 이재만 안봉근 등 증인 4명 채택. 김성태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특검 사무실에서 특검 수사 의뢰서라는 걸 전달하면 사진을 찍은 사진이 있는데 청문회 위증 수사 관련해서 의뢰했답니다. 자, 박한철 헌재 소장 탄핵 심판 공정 신속하게 결론. 조윤선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 이현주 대표 고소. 조윤선이 이현주를 고소했다 뭐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이현주는 누굴까? 이현주는 이제 해외 전문 컨설팅 업체인 대원 어드바이저리의 대표래요. 뭐 회사 이름이 좀 어렵네. 김영재 의원 특혜 의혹 폭로한 해외 전문 컨설팅 업체 대표 이현주를 조윤선이 고소했는데 이현주가 무슨 말 했냐면은 조윤선 박근혜 병원 검진 동행했다 뭐 그런 말 했답니다. 8면입니다. 당황한 친박계 청산 기준 따르면 당에 누가 남나. 그러면 지들이 더럽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 아니냐? 하여튼 임명진이 지금 다 쫓아내고 있습니다. 다 쫓아내고 있는데 서창원, 홍문종, 그다음 최경환 등등 지금 골수 친박들 지금 다 쫓아내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쪽은 지금 일단 상황은 그 새누리당이 지금 비주류가 돼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굉장히 재밌네요. 오랜만에 보면서 웃는다. 자, 반기문 이야기 있는데 정치적 대통합, 경제적 대타협. 반기문 아련 정치 거리감 좁히기, 유엔 본부서 정진석 의원 만나 뭐 이런 말이 있고. 주승용, 주호영, 주주클럽 웃다가 국정농단 책임 상호 비난의 썰렁. 무슨 기사 이거는?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만남을 놓고 주씨 종친회 주주클럽이라며 친분을 과시했다. 아, 그래? 그 주승용 원내대표도 같은 성씨로 같은 집안 같은 형제 향렬이라며 친밀감을 드러냈다. 아, 그래? 주주클럽이야? 족벌 정치 아니야?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이제 뭐 서로 나라 꼴이 왜 이러냐 뭐 이렇게 서로 이제 비난하다가 무안했다 뭐 그런 기사네요. 재밌는 기사네. 반기문 대선 행보. 그러니까 그렇게 썩 이제 영향 까이는 기사는 아닌데 재밌는 기사네요. 오랜만에. 반기문 대선 행보 돕겠다. 반기문 친반 변신. 이동관하고 나경원 얘기하는 겁니다. 이명박도 털어먹을 거 많을 텐데. 아, 청와대 대변인으로 한동안 이제 재수없는 얼굴을 계속 보였던 이제 이동관도 신문에 오랜만에 얼굴을 보이네요. 지금 뭐 하고 있지, 이 사람? 자, 구면입니다. 새해 첫날 참배 정치학 방점 다른 여야. 야권에서는 현 정부와 차별성, 야성 강조해서 YS는 김영삼이고 DJ는 김대중이죠.
묘역 참배 공통 행보 불구. 노무현 전 대통령 방문에는 갈려. 여권에서는 우리가 적통 세결집 세력 결집 노려 뭐 그렇게 하면서 현충원 방문한답니다. 새누리에서는 현충원 방문하고 그 유김당에서는 그 김영삼하고 김대중 찾아서 중도 공략 간다 뭐 그런 말이 있네요. 신년사 연하장 없이 박근혜 침묵의 세밋. 뭐 신년사는 이제 황교안 폐하께서 대행하신 역시 또 대행하신다고 발표하신다 그러시네요. 여야 사당 국회 겨울 방학은 없다. 보수신당 출범 후 처음 만남. 요거 정세균하고 그 다음에 야권 사당 그 대표들 만난 거, 여야 사당 만난 거 얘기하는 거죠. 정유년에는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제조사나 사불범정 마부이침 뭐 문재인 등 야권 사자성어 셋이 분열된 여권 조용한 세임하지 유승민 오세훈 등 메시지 생략 그렇답니다. 넘어가죠. 자, 신면입니다. 중국 춘제 앞두고 한국 행 전세기 오낭 불어. 뭐 사드 보복이 노골화됐다라는 취지에서 기사를 쓰셨는데 여튼 그 좀 유치하네요. 그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유치합니다. 굉장히 유치한 방법으로 중국이 보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피스텔 기준 시가 5년 이내 최대 상승. 최순실 거주 PN 플러스 가장 비싸다. 황교안 황제 폐하께서 그 야권 반발에도 첫 차관급 인사 문체부 1차관에 송수근이라는 사람을 임명했답니다. 뭐 그렇답니다. 황제 폐하께서 뭐 어련하시겠습니까? 자, 부산 소녀상 철거 이틀 만에 재설치라는 기사가 있는데 그 부산의 동구청장이 시민들 반발 때문에 다시 또 설치했다고 하네요. 최근에 일이 좀 있었죠, 그죠? 철거 주도한 안전도시과장 사과 원래 설치 장소로 옮기며 일단락. 오늘 일본 영사관 앞에서 제막식 경찰의 행진 불허 통보했다가 법원서 허용 예정대로 진행. 요게 부산에 설치된 요 소녀상이 일본 영사관 앞에 있다 그러네요. 부산의 일본 영사관 앞에 있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없앴다가 다시 또 방금 세웠다 이런 기사인데 저 관련 기사를 보면은 참 깝깝해요. 그냥 마음이 깝깝해. 12면입니다. 4회면입니다. 편의점 캐시백 초란 성적표. 이게 캐시백이라는 게 현금 인출 서비스인데 이걸 캐시백이라고 그러나? 물건 사면서 10만원 이하 인출, 시범 운영 2달 하루 이용 2~3건. CU나 세븐일레븐은 참여 거부한다. 카드 결제 일반화 세태에도 역행, 또 다른 탁상행전 사례될 판인가. 이거는 뭐지? 아, 그러니까 이 편의점에 들어있는 그 기계 있죠. 그 현금 인출기 그거 말고 다른 서비스인가 본데 사람들이 거의 안 쓴다 뭐 그런 말인가 본데. 아닌가? ATM기 기계 맞나? 모르겠네. 일단 넘어가 봅시다. 역사학계 국정교과서 1년 이후에는 꼼수 즉각 폐기하라. 국정교과서 관련한 이야기 하나 있고요. 꼼수지, 개꼼수지. 다음 정부 가야지 바뀔 겁 어떻게 확정될 겁니다. 교육부 관한은 왜 저렇게 개기는지 모르겠네요. 자, 뭐 사건 사고 이야기는 넘어가고 13면입니다. 초등교과서의 한자 병기 강행 논란 재점화. 아까 조선일보에도 나왔던 기사인데 좀 더 여긴 자세하게 나와 있네요. 5, 6학년 기본 한자 300자 선별해서 2019년부터 국어 제외 전 과목에
47년 한글 전용 정책 폐기 위기, 혼용 금지 국어 기본법에도 위반, 시민사회 국어교사 등 반발 거세.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은 2014년에요. 교육부가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시안입니다. 시안에 초등학교에 적정한 한자 수 제시하고 교과서의 한자 병기 확대를 검토한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2015년에는 교육부가 확정된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한자 병기 확대 관련 문구 삭제하고 2016년 말로 연기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지금은 2016년 12월인데 교육부가 초등학교 수준에 맞는 한자 300자 선별해서 국어 제외한 5, 6학년 모든 교과서에 2019년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왜 이런지 모르겠네 얘들은. 교육부는 지금 국정교과서도 그렇고 한자 명기것도 그렇고 왜 이런지 모르겠네. 굳이 한자를 넣을 필요 없거든요. 알면은 뭐 좀 한자를 알면은 어휘력도 좋아지고 뭐 그렇긴 한데 근데 굳이 의무교육에다 넣을 필요는 없거든. 옛날에는 뭐 한자 다 알아서 그렇게 똑똑해는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거든요. 난 요즘 한자보단 영어 좀 섞어 쓰는 꼬라지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자, 13면 여전히 사위면입니다. 포천에서 고양이에 조류 인플루엔자가 전염된 게 아니냐 의심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공짜선거 홍보 영상 조동원 전 새누리본부장 기소. 이게 뭐야? 총선 20대 총선 때요. 홍보 동영상 제작업체 오모 대표하고 새누리당의 20대 총선 TV 광고 등 동영상 4편을 3억 8,500만원에 제작 공급한 내용의 계약을 맺었는데 근데 그 계약 체결 이후에 인터넷 전용 선거 홍보 동영상을 짜투리네 36편을 무상으로 좀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하네요. 근데 대가 그래서 국회의원이 요구하는데 어쩌겠습니까? 4,200만원 상당의 동영상을 대가 없이 전달했다. 뭐 그거 때문에 새누리 본부장이 기소됐다라고 합니다. 자, 14면입니다. 진주만 효과 아베의 미소. 집권 초기 지지율 60%대 회복. 진주만 퍼포먼스가 상승 견인차. 트럼프 회담 추진 추가 여력도 야권 지지율은 추락 10% 밑돌아. 일본은 씨발 답이 없어요. 일본은 답이 없어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나다 일 방위장관 도전 북미 선생님이신데 야스쿠니 참배 유감 미국의 미운 털 박히나. 자, 시리아 살얼음판 휴전 러시아 주도 협정 발효 일부 산발 충돌 간간히 총성. 러시아가 주도해서 이제 시리아 정부군하고 반군의 휴전 협정이 이제 29일날 자정에 발효했다고 합니다. 뭐 이건 정부군 이겨야 되는 전쟁인데. 자, 시부모 떠맡기 싫어. 일본 사후 이혼 급증. 뭐 그런 기사가 있답니다. 죽은 배우자 가족과 인연 끊어. 사후 이혼이라는 게 그러니까 남편이 예를 들면 남편이 죽은 이후에 시부모하고의 관계를 이어갈 필요가 있느냐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나름대로 타당하네. 근데 이게 시리아 관련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 뭐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잘 몰라서 근데. 자, 15면입니다. 경제면인데 돈 까먹는 ISA 3개월 수익률 또 마이너스. ISA는 뭐냐면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라는 겁니다. 수익률이 개판이다라는 건데 전체 누적 수익률은 0%대다라고 하네요. 본전이네. 근데 ISA가 내가 뭔지 잘 몰라가지고 ISA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는 뭐 큰 사건 같은데
큰 사건이 아니고 이건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ISA가 뭘까요?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인데 하나의 통장으로 한경경제용사전이네. 한경거니까 읽기 싫은데.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이나 적금은 물론 주식, 펀드, ELS 등 파생상품 투자가 가능한 통합계좌인데 이걸 뭐 누가 관리해 주겠죠, 그죠? 근데 그거를 수익을 제대로 못 내고 있다. 여기 수익이 제대로 못 나고 있다. 뭐 그런 취지의 기사 같습니다. 자, 상조업계 대형사 위주 재편 난립 완화. 밥상의 비명 채소값 오름폭 6년 이내 최고. 별로 좋은 기사가 없네. 섬유 의료산업 처음으로 2년 연속 무역 적자. 뭔가 좀 좋은 기사가 없네요. 전부 다 뭐 안 좋다, 나쁘다 그런 기사밖에 없고. 한국 영화 명장면 10이라고 선정이 나왔는데 문화면입니다. 17면입니다. 동주 4등, 그다음 곡성, 아가씨, 부산행, 터널, 밀정, 고산자 대동여지도, 그다음 죽여주는 여자, 자백 이렇게 10개를 모았습니다. 저는 이 중에 본 게 공교롭게도 아무것도 없네요. 진짜 아무것도 없네. 자, 18면은 책과 세상이라는 건데 뭐 2016년 책 뭐 선정 뭐 그런 책 광고 같은. 네, 넘어가겠습니다. 스포츠면도 뭐 특별한 얘기는 없고요. 야, 24면에 인사면, 사람들 면인데 인사란이 뭐 엄청 많네요. 왜 이렇게 많지? 자, 25면입니다. 오피니언입니다. 글로벌 엘리트는 엘리트가 아니다 라는 칼럼입니다. 장정일이라는 소설가 칼럼인데 요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문제는 오늘의 교육이 장소와 엘리트. 앞에 조금만 한 두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소위 명문대를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또 정치인, 의사, 변호사, 교수 같은 고소득 직종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장소를 가꾸고 지키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엘리트다. 풀뿌리 지역 활동가들 혹은 지역 경제를 잠식하는 가맹점 기업 가입을 거부하고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구멍가게를 연 사람들, 그들이 엘리트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렇다. 문제는 오늘의 교육이 장소와 엘리트의 연관성을 계속 파괴해왔다는 것이다. 우리 우치다가 한탄했던 일본이나 한국계 교육 관계자들과 대학은 글로벌 인재를 육수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장수와 결합한 것이 엘리트란 관점에서 볼 때 글로벌 인재란 뜨거운 아이스크림과 같은 형용 모순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자, 넘어가죠. 계획주의자의 2017년 계획이다. 뭐 이거는 계획이라는 글인데 칼럼인데 요거는 그 여행 작가 글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못한 건 없다. 하지만 졌다라는 칼럼이 있어요. 요거는 사업 관련 이야기 같은데 미디어 업계, 그러니까 미디어 업계의 수익 구조 관련한 이야기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 26면입니다. 오피니언 역시 젊음은 축복일까라는 칼럼이 있는데 이건 뭔지 모르겠네요. 자, 영원한 변화 속 저문은 퇴행의 한 해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권력 부패가 깨닫게 한 우리 사회의 변화 방향. 정치적 진통도 역사의 전진 막을 수 없어. 낙담과 푸념보다 낙관적 전망 가질 때다. 제목이 곧 내용이다. 재밌는 글이 있네. 요거는 이제 시대의 기억이라는 란인데요. 당신은 살인마야. 전두환 국회 증언. 89년의 50 청문회 이야기인가? 아마 그거 같은데.
89년 12월 31일 전두환 씨가 국회 청문회에서 광주항쟁 당시 자위권을 거론하자 평민당 이철용 의원이 연단으로 달려나가 당신은 살인마야 라고 외치고 있다. 사진을 올려놨는데 야당은 위증 고발을 추진했지만 민정당은 종결을 선언함으로써 두 문단 읽어볼게요. 두 문단. 마지막 두 문단인데 증언을 끝내지 못한 채 단상에서 퇴장하는 전 씨를 향해 통일민주당 노무현 의원은 바닥에 명패를 내동댕이 치며 울분을 토로했다. 울분과 분노가 가득했던 국회 세무 풍경이었다. 야당은 위증 고발을 추진했지만 민정당은 종결을 선언함으로써 오공청사는 물거품이 됐다. 이듬해 1월 민정당은 통일민주당을 이끌던 YS, 김영삼이죠. 김영삼과 신민주공화당의 김종필을 끌어들여 3당 합당을 통해 거대 야당 민자당을 탄생시켰다. 정치에는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는 말이 실감난다. 되게 짧은 글인데 되게 무거운 글이네요. 자, 그 다음에 주은래와 김근태라는 글이 있습니다. 주은래와 김근태라는 칼럼이 있는데 주은래는 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모택동호 같이 중공을 만든 사람입니다. 인품으로서 굉장히 많이 존경받던 사람이기도 하고, 근데 김근태는 뭘까? 한번 읽어보죠. 그가 앞세운 민주대연합에는 정치권의 통합을 넘는 국민통합이 자리잡고 있어서 항상 더뎌 보였지만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진솔하고 따뜻했기 때문이다. 김근태석 이름석자 패는 민주주의자가 붙는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로 광화문 광장에 100만이 넘는 촛불이 밝혀진 데에는 피와 땀의 눈물로 일궈낸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주소에 대한 분노가 있다. 대선 결과가 어떠하든 김근태의 삶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민주주의자 김근태의 신념과 열정이 오늘 이 시간에도 수많은 민주주의자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글입니다. 예, 그런 글입니다. 근데 내가 김근태가 누군지 잘 몰라가지고 내가 무식하거든요. 그래서 잘 몰라서 여기 대해서 좀 더 해드릴 말이 많을 수 있는데 지금은 더 못하겠습니다. 아쉽네요. 제 27면입니다. 그 역시 오피니언이고요. 스노우맨인가 셀러리맨인가 이런 칼럼이 있는데 이건 이제 노동자 관련한 글입니다. 자, 정유경장, 이거는 외국인이 쓴 글이고요. 자, 정유경장을 꿈꾸며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정유경장, 갑오경장처럼 이제 이걸 경장이라는 말을 떠서 경장이라는 게 이제 그 개혁이라는 말이거든요. 아니면 혁명, 뭐 그런 의미의 말인데 관련한 이제 이야기, 정유년의 좀 그런 게 맞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취지의 글 같습니다. 자, 사설입니다. 박 대통령 헌재 탄핵 심판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라는 그냥 첫 번째 사설이고요. 두 번째 사설은 새누리 친박계 당 떠나라라는 최후 통첩에 내몰렸다. 이건 이제 임명진 비대위원장 관련한 글이죠. 자, 한반도 파급 우려되는 미국의 테러 보복 조치. 미러 갈등이 지금 일단 뭐 그 아직 오바마가 퇴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미러 갈등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련한 글 같습니다. 마지막 문장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우리 미국과 같은 입장을 보여달라는 요구로 일컫는다. 그러나 우리는 북핵 문제 등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여시아의 협조 또한 중요하다.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사태 추이를 지켜보면서 우리에게 미칠 영향 등을 신중하게 따져보는 게 필요하다가 바로 2016년에 한국일보의 마지막 기사 문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걸로 2016년 마지막 신문 브리핑도 끝이네요. 내일은 일요일이니까 이제 신문이 없고요. 내일 모레 신문이 나오고 싶은데 요걸로 종료하고 다음 시간에 또 내년에 2017년 브리핑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